안녕하세요. 네, 책을 통해 성장하는 작가 오희경입니다. 이렇게 계속 앞에 멘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닉네임이 없는데 책성녀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독서법에 대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본깨적입니다. 그 책을 통해 인생이 변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는데 정말 책을 읽으면 인생이 변할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 책의 저자는 그 박상배 작가님이신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책이 이분의 인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그 박상배 작가님은 그 안경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안경사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이가 뇌상마비 1급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괴로워할 때쯤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월급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꽤 공부를 젊을 때 많이 해가지고 주식으로 많이 수익을 받았대요. 문제는 근데 그 주식을 친구한테 한 10억가량을 맡기고 안경사 관련된 컨벤션에 컨퍼런스를 가는 그 중에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10억을 갖고 날랐습니다. 진짜 너무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죽고 싶을 때 진짜 한강에도 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 한강에서 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삶의 위가 왔을 때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천호식품 회장님의 10m만 뛰어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삶이 엄청 변했어요. 그 과정에서 3P 자기경영연구소의 강규영 대표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삶을 바꾸는 책, 독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진짜 삶이 바뀌었고 이 책에 관련된 강의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말 알토란 같은 독서법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볼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깨달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온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해주는 깨달음도 있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깨달음도 있다. 깨달음은 변화의 시작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는 역시 삶이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깨닫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 이 책의 제목이 본, 깨, 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독서로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보고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깨달은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깨적이라는 거는 본, 저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적, 우리, 나나 뭐 개인이나 입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마음 들어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권을 읽어도 그 책에 있는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삶에 쓰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제가 그 청울님의 그 책을 읽고 가계부를 썼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가계부를 쓴 다음부터 생활비가 조금 줄었고 그 생활비 준 걸로 다시 저축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만큼 정말 책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에 있는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도망가려는 기억을 잡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 도망가려는 기억을 잡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망각 속도가 다소 둔화되므로 일주일 지났을 때 한 번 더 읽고 2주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넷째 주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는다. 이거를 1, 1, 2, 4 1일, 1주, 2주, 4주 제도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근데 이 책을 한 번 읽고 그다음에 서평을 또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3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읽고 또 한 번은 서평을 쓰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북튜버를 하면서 제가 말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은 정말 처음에 읽는 것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나를 둘러싼 단단한 껍질부터 깨야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단단해진 껍질을 깨지 않으면 삶을 바꿀 수 없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 책을 처음 읽으면 정말 한 권 읽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한 권을 일단 읽었어요. 그러면 나 한 권 읽을 수 있네?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읽는 건 더 쉬워지고 두 번째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책이 더 늘어날수록 책에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읽던 게 뭐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꼴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비해서 책을 되게 빨리 읽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빨리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정말 그 임계점? 그런 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책이 훨씬 빨리 읽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내용을 흡수하는 게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습관화가 되면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책을 읽고 삶을 바꾸려는 적용, 즉 실행을 해야 한다. 책을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해 고민한다. 적용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들을 잘 알아야 한다. 막연히 실행하겠다는 의지만 불태우면 얼마 가지 않아 실행을 방해하는 원인들에 부딪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삶의 변화는 지속적인 실행에 의해 일어난다.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실행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그냥 읽기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바로 삶에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태우다가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 책을 읽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삶을 바꾸는 책 읽기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독서를 열심히 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기만 한 거예요. 읽기만 하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을 읽고 적용을 하면 그게 바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독서라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보며 읽어야 한대요. 자신이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해서 확인한 생각이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어도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더 이상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생각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철학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철학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그
고민했던 삶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인문 철학책을 많이 읽죠. 인문 철학책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내가 요즘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인문 철학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을 변화시키려면 지속성이 중요하다. 하루 이틀 반짝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삶은 변한다. 목표가 과하면 빨리 지친다.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책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얻고 실행하는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은 이 책 한 권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빨리 과부하가 되고 지치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이 책 한 권의 메시지는 하나,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 원 북의 원 메시지, 그리고 원 액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저도 책을 읽지만 이 책 내용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얼마나 방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책을 쓰신 저자만 이 책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지 한 10번은 더 읽어야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책 한 권에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독서법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일만 같은 습관을 들이면 그게 좋은 습관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안 좋은 습관이 있어. 예를 들어 뭐 늦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정확히 22일만 뭐 욕심 부리지 말고 5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7시부터 뭐 10분 먼저, 뭐 20분 먼저 이렇게 작게 목표를 설정해서 21일만 그 습관을 지정하면 이게 바로 내 몸에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시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흥미는 어느 만큼인지, 또 내 뭐 직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 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책을 다 읽은 다음에도 after reading 뭐 대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보이시나요? after reading. 네, 이 책은 어떤 논리가 있는지, 저자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책의 내용에 얼만큼 동의하는 건지, 한 번 더 읽고 싶은가? 아니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가에 대한 점수를 매겨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내가 이 책을 씹고 있는 거죠. 그것을 북 바인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키워드를 뽑아보는 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 내용에 전반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 키워드를 내가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나는 어떤 것을 얻었는가. 이 책과 연관지어서 또 다른 어떤 책을 읽어봐도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써봄으로써 조금 더 확장적인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본계적,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독서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초보자보다는 조금 중급 정도 책을 읽었는데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이제 뭐 노트 기록을 했는데 본계적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